권영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지금 새롭게 중1, 또 고1, 또 각 학년, 고1은 고2가 되고, 중1은 또 중2가 되고, 새롭게 교복을 입고 오늘 아침에 집을, 현관문을 나섰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자, 나가는 우리 아이들 뒷모습 보시면서 우리 학부모님 마음이 또 어떠셨는지 이해가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새롭게 바뀌는,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었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바뀌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 특히나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가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과목에 맞게 내가 가는 대학의 진로를 설정해서 생계부에 그 내용들, 소재들을 넣어야 하는 방향으로 대입이 바뀌고 있죠. 제가 설명했지만 2028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한 포럼이 얼마 전에 있었고 그것도 또 어떤 내용들이었고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보면 서술형 수능의 도입, 수능의 어떤 자격화,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과 앞으로 융합 선택 과목이 또 생겨요. 지금 심화 과목까지는 있는데 융합 선택 과목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우리가 시행이 되면 지금 서울하고 인천만 빼고 나머지 광역권 지방은 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들어와 있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부산, 대구, 뭐 전라도, 광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면 시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천하고 서울이 이제 되냐 2024년도에 이 말이고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편안을 통해서 3월에 내신 절대평가 고등학교에서도 내신 절대평가가 이제 이루어질 거죠.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활용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지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고등학교에 가면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진로를 선택해서 가야 할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 드리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제가 누누이 몇 회에 걸쳐서 앞으로 진로 선택 과목, 앞으로 있을 융합 선택 과목, 지금 또 진로 선택 과목 위에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화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간략하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학과를,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를 잘 들으세요. 무슨 의미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 많은 선택 과목 속에서 내용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간간히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데이 카페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봉사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뭐냐면 내가 왜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가겠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에서 국어과에서 주제 탐구와 독서를 할 때도 내가 생계부를 통해서 구현해야 되는 상황, 내용들이 뭔지, 소재가 뭔지, 내가 대학을 뭐 의대로는 의대, 아니면 의대에서도 내가 신경정신과 의사나 좀 더 들어가면 유아들의 우울증과 ADHD를 예방하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아주 정확한 나의 포지셔닝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독서, 거기에 내 어떤 실력을 상영할 수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를 찾아가는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문학과 영상 시간에 뭘 하냐? 나는 A라는 학과를 갈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으니까 문학과 영상 시간에 정말 일반적인 걸 하죠.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서 보는 게 수시에서 생계부, 그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교과전형이 내신이 70%, 그다음 비교과가 30, 그래서 내신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종합전형이 내신 30에 비교과 70, 그래서 비교과가 내신보다는 교과 종합전형은 더 중요한데 결국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교과예요. 이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전공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들과 내용들이 이런 진로 선택과 앞으로 이제 융합 선택 과목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교과죠. 그러니까 다 교과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교과의 내용이 일반 선택 과목인 이런 일반적인 국영수사하고는 좀 다른 거죠. 확장이 되죠. 직무의사소통이라는 게 국어과의 고교학점제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하고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은 다 들어가면 이것들이 이제 진로선택 과목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불과 뭐 앞으로 뭐 몇 년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또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는 우리 아이한테 닥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럼 내가 직무의사소통 시간에 뭘 할 것인가?
나의 어떤 진로가 확정이 안 된 학생은 진로 의사소통 시간에 일반적인 걸 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걸 했어요. 그걸 생기부 세특으로 써서 냅니다.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어느 과를 우리가 어떤 진로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반적인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세특에 들어가는 내용이 입학사항과 다르게 독창적이면서 개별적으로 진로에 관한 역량들이 하나하나 위계성을 갖고 성장했다고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직무 의사소통 시간에 아주 일반적인 걸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ADHD나 우울증을 예방하는 예방의학 정신과, 신경정신과 또 소아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직무 의사소통 시간에 들어가서 뭘 하냐?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발제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관리, 또 ADHD의 어떤 성향이 있는 아이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학생과 아무것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직무 의사소통 시간에 직업군 나눠가지고 일반적인 한 학생과의 생계부 세특의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죠. 그것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위기성을 가면서 성장한 학생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단편적인 것만을 늘어놓은 학생과는 눈에 뻔하게 어떤 학생들을 입학상관이 대학에서 꼽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4등급의 학생이 3등급 중반의 학생이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런 우리가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건국대학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신은 조금 떨어졌지만 처음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을 갖고 생계부를 1학년, 2학년, 3학년 물론 그 어떤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 발제와 세미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어느 고민에서 나온다? 뭘 하겠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간 거고 그런 게 아예 없는 학생들은 뭐를 정해서 할지 뭐 융합 선택 과목으로 앞으로 이어지면 또 직무 의사소통에서 더 한 단계 위기성 갖고 높아지는 것이 언어생활 탐구와 매사 의사소통인데 매체 의사소통인데 그거에 대한 위계성 자체도 이제 생각을 못할 뿐더러 뭘 정할지조차도 모르니까 이 생계부는 그냥 못 쓰는 생계부가 돼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제가 엊그저께 강의에 올렸지만 2028학년도의 대입 개편 방향은 지금 큰 틀은 수능의 어떤 자격고사와 서술형 수능의 어떤 그 부활,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의 어떤 정확한 정착이 주된 화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어떤 과목 선택, 그 안에 세미나, 그 안에 진로를 생각 안 하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뭐 수능으로 해서 대학을 가야지. 이제는 이것이 다 과목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교학점,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어떤 그 간극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교과전형이 종합전형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고요. 수능도 지금 자격고사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인강 보면서 그냥 어떤 그 편한 어떤 그런 아주 잘 설명을 전달하는 단편적인 지식으로서는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없고 폭넓은 또 이 폭넓은 생각이 과정과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의 한 번의 수능을 봐서 인생에서 한 번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때까지 2년 반의 시간이 쌓여야 대학을 가는 전형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새학기 때 교복 입고 입학하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한 단계 학년이 오르거나 가는 우리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찡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정말 더 복잡하고 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이 학생들한테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걸 주고자 하냐? 단편적인 정보만 그냥 골라서 지금 그런 교육만 했으니 이게 가짜 정보인지 진짜 정보인지 구분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보다 폭넓은 단편 지식을 융합해서 내 걸로 창의적으로 내놓는 그런 융합하는 어떤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 아이 다 부모한테 중요한 아이고 어느 아이 하나 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로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은 뭐냐? 지금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어떤 과목을 어떤 부분으로 생계부를 쌓아갈지 어떤 내용과 어떤 소재로 생계부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또 좋은 내용 갖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로 학종 입학 시, 입시 준비 시 도움되는 내용들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